막 여유로움이 있는 거지. 아 이거 어렸으니까 했지. 다 알면 못해. 지인 20명은 어떻게 해서는 채울 것 같은데. 그치. 그리고 오빠도 오히려 유튜브 진짜 실제 구독자들을 오빠가 만날 일이 없었잖아요. 어, 그런 느낌으로 그 실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? 몇 명 정도 올까? 구독자들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도전인 거지. 아, 근데 어쨌든 그럼 신청을 한번 받아보면 되나?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응. 오빠가 올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링크에 달아야지. 신청 링크. 아, 이날 강연회 하고 신청 링크, 구글 학습 링크. 오늘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상이. 그리고 저 강연회 합니다 이거 영상 하나 찍고. 아, 오늘 찍은 거 활용해도 돼. 아, 이거 미쳤어. 지금 어떤 촬영을 하고 있었죠? 지금까지 그 말했던 거 혹시 브리핑이 가능하신지. 한 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브리핑 가능한가요? 지금 뭐 책 읽어서 좋았던 점, 책 읽어서 책 내서 좋았던 점, 아무나 대답 하시는 것 같은데. 기대되는 점,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. 그 이제 그 저희가 되게 오늘 할 말이 많고 이제 콘티가 많았는데 그 저희가 이것까지 다 찍으면 그래도 한 1시간 한 70분 정도? 근데 제가 엄청 요약해서 사실 한 거잖아요. 지금 저희가 책을 쓴 과정에 그 강연에 예비 연습도 해보고 진짜로 이 책이 나온 과정도 했고 과거, 현재, 미래까지 지금 기획을 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거에 이어서 강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화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화하는 첫 시도인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빠의 지인들 반, 뭐 그다음에 진짜 유입되는 사람들 반 해서 그렇게 하면 리스크도 없고 또 너무 모르는 사람들만 오면 또 호응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서 좀 고정층의 호응층이 필요해요. 그 여론에 있어야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지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 그것도 민망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일 파티 때 항상 호응을 4명한테 부탁해놔요. 사진 촬영도 누구한테 부탁해놓고. 그래서 야 이거 너 오늘은 이거 많이 찍어서 스토리 올려줘. 내가 선물 미리 넣고 챙겨놓을게. 그래서 당일에 업로드할 담당도 미리 저장해놔야 돼요. 스토리에. 그래야 오빠가 바쁘니까 바로바로 리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남은 마지막은 이 책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컨셉이나 기획이나 차별점은 저희가 좀 잘 잡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타겟팅을 3개로 잡으면 뭐일까요? 일단은 2030 남자들이겠죠. 네. 2030 남자들이 타겟팅이고, 네.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네. 여자분들까지 포함. 네. 네, 좀 젊은 분들이 사실 첫 번째 타겟이고, 네.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저는 뭐 보시면 좋은데, 네. 뭐 모든 분들이 봐도 좋은데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려면 이게 그쵸.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딱 타겟팅이 어떻게 보면 좁혔어요. 저는 사실 남성분들로 해서 좁혔고 네. 거기서 조금씩 파생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남자들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자를 잘 꼬시는 법이 있는 거지 이 책에. 아니요,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구상 남자들이랑 도움이 되는지. 이게 사실 연애 그 기술서 이런 건 아니고 네. 결국에는 남자의 인생에 관한 책이에요. 네. 제가 사실 겪어본 어떤 제 경험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. 어떤 부분이 남자 인생에서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놓치면 내가 그런 좀 남자 인생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떤 실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사건도 다루기 때문에 네.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는지 네. 뭐 그런 것들을 사실
제가 40대로서의 제가 20대로서의 제 음.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느낌이라서 네.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, 어떻게 하면 네가 여자를 꼬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남자로서 네가 바로 서야지 네. 여자든 뭐든 다 따라온다 이 얘기라서 어떤 본질에 관련된 얘기죠. 아니 근데 그 부제목에 약간 40대가 40대 돼서야 알게 된 것들 뭐 약간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? 너무 고민돼 보여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스트셀러들이나 책에 저도 서점 갔을 때 되게 와닿았던 게 내가 40대 여자의 인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미리 데뷔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40대가 뭐 예를 들면 40대가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면 뭐 40대가 2030에게 말하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저 읽긴 하거든요. 그냥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세요. 네. 왜냐면 이기적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독자층들이 나한테 와닿는 거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오빠 말했던 것처럼 전 국민의 타겟팅하는 것보다 딱 그 정확한 타겟팅이 진짜 잘 되거든요. 근데 그냥 근데 이기적 남자는 그럼 내가 남자여서 이게 후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기적 남자의 부제목으로 40대가 되니 알게 된 것들 혹은 40대가 말하는 2030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게 만약 부제목으로 붙으면 나 20대 30대인데 라고 해서 더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진짜 말을 해야 이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서점 갔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 네. 그러면 충분히 2030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. 이게 부제목에 안 붙이면은 이기적 남자 그리고 잘 안 보게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변호사 유튜버가 있으니까 이거 법률 얘기인가? 인생 얘기를 쓴다고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. 그러고 사실 이거 뭐 이 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굳이 꼽았자면 어쨌든 변호사지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거의 없었고 변호사인데 법률 책을 쓸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써서 더 반전 매력이 있고 법률적인 게 궁금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남자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던 내가 남자니까 읽었는데 법률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던 두 가지를 크로스오버로 잡을 수 있다. 그래서 한 가지만 기획했던 것보다는 가능성을 엄청 열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책이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빠 자체가 유튜브가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.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모든 마케팅 비용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유튜브가 있으면 일단 본인 계정에 계속 올리기만 해도 이 책 자체가 검색이 되고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이거 외에 생각하셨던 마케팅들 방법이 있을까요? 궁금한 거나. 요즘에 이런 식의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이런 카드 뉴스처럼 네.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혹할 만한 글들을 쓴 다음에 네. 이게 이렇다 책 한 속에.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책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식으로. 이거도 뭐 강한 남자는 친구가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책 나오잖아요. 이렇게. 네네. 뭐 이런 식으로. 네. 또 생각하신 게 있는지. 이거 괜찮더라고요. 요거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인스타에 이걸 해가지고 좀 바이럴을 많이 시키고 타겟팅 광고 할 수 있잖아요. 인스타에. 네네네. 2030 남자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띄우면은 되지 않을까. 유튜브는 뭐 제 채널에 올리면 되고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 올리시는 거에도 다 뭐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강연의 링크라도 먼저 넣어서 신청을 미리 바로 내일부터라도 받고 왜냐면 책 나오기 전에 더 광고를 해야 되니까 책 나오고 나면 이제 그 글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책 링크까지 넣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항상 광고는 나오기 전부터가 중요하다.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. 네. 저는 원래 그냥 책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. 이미 그렇죠. 늦었네. 네. 그러면 그냥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이돌 데뷔생 연습생. 그래서 미리 기획하고 마케팅을 해놓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쯤에 짠 나오자마자 바로 강연회까지 하는 거지. 그래야 바이럴이 되고 여기 보이는 게 저기 보이고 이게 실시간 돼야지. 얘 봤다가 또 1년 뒤 봤다가 하면 인식이 안 돼가지고 결국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는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혹시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내일부터 올리는 모든 거에 강연의 링크로 먼저 사람들이 받고 책 나오면 책 나온 거 유튜브 한번 찍고 근데 책이 나올 때까지 제 생각에 한 달 정도 걸릴 거거든요. 그 한 달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저 강연회 이렇게 됐어요 영상을 먼저 찍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오늘 찍었던 영상 활용해서 저 7월 며칠에 강연회 합니다. 저 책 썼어요. 먼저 유튜브로 올리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 혹시 생각하신 마케팅 방법이 있으실까요?
유튜브랑 인스타 이게 가장 크게 생각하고 네. 그 다음에 어, 네, 그 두 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챗GPT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네. 이런 컨셉이 이런 카피라이팅 해줘 해서 이제 그 카피라이팅 받으면 거의 미리 캔버스라는 그 플랫폼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? 뭐 2, 3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글씨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으면 되거든요. 음,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미루게 되니까 규칙을 정해야 돼요. 그래서 뭐 매달 첫 주 주말에는 내가 하나 올린다 이렇게. 그게 이렇게 쌓아서 그 규칙을 하면 사실 저는 웬만하면은 비용 안 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외에는 블로그 또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, 뭐 아니면 이런 여자와의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다룬 책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한 10개 정도 뽑아서 먼저 제목을 뽑은 다음에 그 제목 같은 경우는 뭐 크몽이나 이런 데도 상위 노출해 주거나 좀 최적화된 블로그들 있잖아요. 거기에 배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보통 한 2, 3만 원이면 되니까. 그래서 그거는 좀 비용을 써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다음에 블로그, 인스타, 유튜브 그다음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도 PR 대행사들이 보통 네이버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뭐 비용이 뭐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대 사이면 그래도 기사를 좀 송출할 수 있는 PR 대행사들이 많거든요. 뭐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저는 네이버 기사는 돈이 드니까 3개월에 하나씩만 꼭 내라고 해요. 그래야 이게 키워드 얻어 걸릴 때 블로그만 나오는 것보다 기사까지 같이 나와야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 기사 그래서 이게 마케팅할 때 저도 어려웠던 게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 1번 2번은 이거 매달 해야 되는 건지 뭐 2달에 한 번 해야 되는 건지 매일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안 잡히니까 시작하다가 너무 할 게 많아져서 제가 포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제가 규칙을 정했던 게 블로그는 일주일에 2번 대신에 이거는 내가 깔끔히 돈 주고 맡기는 거 그리고 뭐 인스타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딱 한 번 대신에 난 이거 완벽한 게 아니라 업로드 하는 거에 의의를 두자 그냥 좋아요 없어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내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. 그다음 3개월에 한 번씩 뭐 강연했을 때 한 번 내고 책 냈을 때 한 번 내고 3개월에 한 번씩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모든 키워드를 넣어서 한 세 문단을 만드는 거죠. 그러면 모든 키워드에 걸리거든요. 기사가 블로그랑 좀 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고 제일 강력한 건 사실 지인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 지인이 지인들한테 더 말을 하는 그 바이럴이 제일 크긴 해요. 그랬을 때 이제 나 책 썼으니까 이제 강연 같은 거 기회 오면 달라.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이제 책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명함을 새로 만약 한다고 하면 책 이름 넣고 뭐 그 책 소개에 대한 걸 뭐 QR로 넣는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좀 그렇게 각인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외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는 좀 학부모들 네이버 카페에서 좀 바이럴이 됐었어요. 이게 재고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저가 마케팅한 게 아니라 몰랐거든요. 근데 막 검색해보니까 이게 재고가 없으니까 어머니들끼리 찾는 거예요. 이거 어디서 찾아요? 뭐 어디 도서관 가야 돼요? 지금 안 팔리는데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책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번 유명해졌었고 2016년도에 내자마자는 사실 음대 졸업 후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걸 끄집어낸 사람이 없었어서 이게 약간 대학생 책 썼대가 그리고 언론에서 엄청 운이 좋게 많이 절 취재해 주셔가지고 좀 그 흐름에도 그때 대학생 창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거든요. 그래서 좀 국가에서 제 생각에는 좀 띄울 대학생 창업가가 필요했는데 그 캐릭터 제가 맞았다 보니까 네이버 메인에 많이 띄워준 것 같아요. 왜냐면 거기가 원래 하루 기준으로 몇 천만 원 내야 된대요. 전 돈 낸 적이 없거든요. 제 기사 알아서 긁은 건데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좀 원하는 그런 뭔가 기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칸들이 있나 봐요. 그땐 대학생 창업에 대한 롤모델이 필요하니까 그때 제 캐릭터가 좀 맞아서 그때 좀 그 바이럴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제 책이 잘 안 됐을 텐데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예중예고 같은데 메일도 써보고 예를 들면 오빠한테 입힐 수 있는 건 남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하면 군대 같은데 오히려 메일을 해봐요. 내 책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강의하고 싶다. 혹은 이 책이 원래 2만 원인데 뭐 50% 할인해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싶다. 이런 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약간 오빠가 변호사 외에도 자기 사업을 하는 혹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처럼 오빠의 굿즈가 나온 거잖아요. 그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싸게 어떻게 하면은 제안을 할지 그리고 강연의 제안도 혹시 강연에 한번 하면은 강연 한번 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받을 수 있거든요. 책을 쓰면 책을 쓰기 전에는 저도 10만 원이 올라간 적이 없는데 책 쓰고 나서는 확실히 책 저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유명해져 보여서 강연료가 엄청 높아져. 그래서 오빠가 강연만 사실 몇 개만 있어도 그 수익이 또 되게 부수익으로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이걸 다 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고민하는 게 나아요.
근데 오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건 일단 유튜브를 이미 면도 해왔잖아요.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까지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막해요. 근데 저는 책 쓴 사람은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유튜브 10년째 미뤘다 이제 시작했거든요. 그 오빠랑 저랑 크로스로 바뀌긴 했지만 그런 만큼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기준을 정하고 나 자신이 안 불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뭐 마케팅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.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광고할 수 있는 거로 아. 쭉 얘기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굉장히 좀 체계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노하우들이 네. 굉장히 있는 것 같다 네.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책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연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네. 두려움 네. 이런 걸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래도 약간 오빠 책에 대한 한 줄 요약과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, 정말 여러분. 남자들로서 네,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여자와의 관계, 어떤 그런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결국 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,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, 뭐 이런 거에 대한 요즘 너무 막막하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경험해본, 뭐 제가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먼저 이걸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솔직한 어떤 경험담, 네, 이걸 좀 체계화 시켜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그 이기적 남자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이기적 이기적 남자 남자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